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GB60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신형 GB60은 배터리가 84kW로 늘어나면서 1회 충전 시에 복합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451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약 57만원이 오른 6,490만원부터 시작이고요.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퍼포먼스 AWD 모델입니다. 그럼 부분 변경답게 외장에서의 변화가 소폭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화이트의 바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형 GB60의 외장 컬러는 유광 8가지, 무광 4가지를 포함해서 총 1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신규 컬러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는 차량은 마테오른 화이트라고 기존에도 있었던 화이트 바디의 무광 컬러입니다. 확실히 GB60은 이런 무광 컬러가 잘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MLA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 각도라든지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가 제일 많이 변경이 된 부분인데요. 기존 GB60은 매기 수염처럼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서 호불호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에어 인테이크 부분의 가니쉬와 함께 디자인의 변경을 통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에서의 변화는 휠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스탠다드가 아닌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21인치 전용 휠이 들어가는데요. 제네시스 역사상 이 준준형 SUV에 가장 큰 인치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분 변경이 되면서 기본 트림부터 포피,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동력까지 같이 신경을 써줬고요. 또한 세그먼트가 C 세그먼트에 속하긴 하지만 G90처럼 플래그십 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1인치 기준으로 타이어 스펙은 25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오시면 GB60은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충전 포트는 전동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400V와 800V 멀티 입력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는 10%에서 80%까지 18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배터리 게이지를 라이트로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닫을 때는 다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이 굴곡의 쉐입들도 거스름 없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기존의 고정형 리어윙 스포일러와 함께 범퍼 디자인이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라이트가 범퍼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GB70도 이 범퍼 쪽에 라이트가 들어가가지고 요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위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GB60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인테이크라든지 가니쉬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슬림하게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 손잡이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이고요. 기본 용량은 432L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패스트백 형태로 이 뒷유리가 전체가 열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러기지 모드 들어가 있고요. 또 실내외 V2L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시스템도 문제가 없습니다. 왠지 GB60으로는 차크닉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신형 GB60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색깔이 굉장히 화사하지 않나요? 현재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컬러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애쉬 그레이 앤 글레이셔 화이트 투톤으로서 가장 밝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베이지보다 좀 더 화사한 화이트에 가까운 시트 색상입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기준으로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기존에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퀼팅 파이핑 문양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수입스러운 그런 퀼팅 파이핑을 가져가고 있고요. 촉감도 좋지만 실제로 앉았을 때의 착자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컬러와 소재가 암레스트에도 들어가 있고요. 용량은 이 정도가 됩니다. 일단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콘솔박스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짐들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가니쉬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은 조금 다른 게 들어갑니다.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알루미늄 가니쉬가 들어가는데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서는 트라이앵글 패턴의 가니쉬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처럼 화사한
낮에 봤을 때는 이게 빛 반사가 되면서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원래 GB60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크리스탈 스페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동을 꺼볼게요. 무드등이 은은하게 나오는 크리스탈 스페어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예쁩니다. 저는 사실 GB60 하면은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컨트롤러는 터치패드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글자까지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고급스러운 재질과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센터 쪽에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GB80에 선 적용이 되었었고요. 이제는 60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도 CCIC가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로 조작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차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차크닉, 차박을 했을 때 동영상 스트리밍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화질도 꽤 선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소폭 변경이 되었는데요. 원래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형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한 것 같아요. 그 우측에 보시면은 부스트 모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요거는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없어요.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최대 10초 동안 최대 마력을 발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방부의 클러스터를 증강현실 내비로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요거 외에도 에이다스라든지 지도, 2D 지도와 함께 전체 지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테마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춰서 설정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퍼포먼스의 풀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긴 하지만 확실히 우천시에는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살짝 변경이 되었는데요. 시트하고 비슷하게 퀼팅 파이핑 패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기준으로 이게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버전이 있고 스웨이드가 들어가는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시승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동차 실내라기보다는 그냥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소재의 구성도 상당히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도 뱅앤올룹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옵션이긴 하지만 넣었을 경우에 스피커가 17개가 들어가고요. 또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라고 좀 더 화려하고 3D 입체감의 사운드 시스템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영화관을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B필러 쪽에도 그렇고 루프도 그렇고 이게 시트하고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루프는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좋지만 오픈이 되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벨트 컬러도 깔맞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기분이 듭니다. 확실히 GB60은 실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형 GB60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열은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한 주먹 2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급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최대로 누워둔 상태이고요. 이 안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전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지금 이게 차값이 기본이 6천만 원이 넘는데 요거는 살짝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기준으로 2열 옵션은 지금 열선은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에어벤트는 중간에는 없고 B필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 센터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 앞쪽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큰 짐들은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톡이 없기 때문에 뒤에 3인이 탑승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중간부에 보시면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원래 GB60은 깡통부터 1열 통풍과 2열 열선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요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게 옵션으로 빠졌습니다. 그건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신형 GB60 퍼포먼스 차량을 타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GB60은 배터리 용량이 기존은 77.4kW였지만 신형은 84kW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스탠다드 2륜 기준으로 복합 451km를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스탠다드가 아니고 퍼포먼스 AWD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380km 정도입니다. 고성능을 지향하는 트림이고 또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시승차는 배터리가 69%가 차 있고요. 제가 조금 더워가지고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27km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끄면은 337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타고 있는 GB60은 풀옵션 차량이라서 차량 가액이 8,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긴 하죠. 아무튼 휠도 21인치가 들어가는데요. 주행 감각은 기존 GB60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는 합니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하체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 부시 이런 것들이 살짝 변했고요. 또 회생제동 기능이라든지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제외한다면은 기존 GB60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주행 감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전히 기민하고 빠릿빠릿한 주행 감각과 함께 나름 편안한 하체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속도를 측정해 볼 차례인데요. 신형 GB60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스피커로 쏴줘서 운전자가 들었을 때 조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오, 외부 소음 차단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옆에 지금 스타리아 밴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외부 소음의 유입을 어느 정도는 잘 막아주고 있고, 특히나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그냥 턱 닫히는 게 아니고 모터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스르륵 하고 윈도우를 닫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지금 이게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D3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 GB60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거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슬림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A필러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안 느껴져요. 오늘 또 이제 공교롭게도 강풍이 살짝 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쪽에서만 들은다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풍절음은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도 지금 이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갔을 때 사실 21인치 휠이 달려있으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 노이즈도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GB60은 3D 언더커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행 가는 거리도 조금 늘려주긴 하지만 하부 소음이라든지 NVH도 조금 더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리 이음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승차감도 원래 기존 GB60 자체가 컴포트함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형 SUV에 정말 잘 맞는, 잘 어우러지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형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게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원래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서 쇼바 밸브를 살짝 개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륜에는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 좋은 노면에서의 진동이라든지 잔진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존 GB60은 사실 컴포트하고 부드러운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편안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또 이제 도로가 모르겠는데 깨져 있는 구간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갔을 때에는 계속 잔여전장이 달그락 거려갖고 아 이거 뭐냐 약간 신경 쓰인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신형은 그러한 잔진동들을 조금 더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밸브가 개선이 되었고 하이드로 부시가 들어가 있지만 드라마틱한 하체 감각의 변화는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다른 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저는 스탠다드도 아니죠. 스탠다드 AWD도 아니에요. GB60에서 가장 큰 출력을 자랑하고 있는 퍼포먼스 AWD 차량을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밟아봐야지 이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연기관 환산 시에 482마력의 71.4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차량입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여태까지는 끄고 다녔지만 지금은 호라이즌 모드로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VGS도 실행을 시켜놓고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벌써부터 지금 전기차예요. 내연기관 아닙니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에서 널 수 있는 소음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꿨으니까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어이 변속대는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어머, 아니 잠깐만, 지금 약간 저 살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우와! 지금 이거 변속대는 다운시프트 되는 거 이거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쭉 밟고 나서 아니 이거 미쳤다. 사실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전기차의 가상 변속 시스템이라고 VGS가 최근에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GB60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조금 다른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고성능 내연기관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밟는 족족 즉각 구동력과 함께 와 지금 진짜 엄청난 고속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 직진 안정성이 상당합니다. 아 이거 웬일이야 이거. 오히려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어소스가 안 달려 있긴 하지만 에어소스가 달려 있는 차량들처럼 전고가 살짝 낮아지는 기분이 들면서 다운포스가 증가하면서 미친 듯이 그냥 바람을 뚫고 달려가 줍니다. 달리는 게 아니라 좀 발사에 가까운 개념으로 가속이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퍼포먼스 모델에만 있는 부스트 모드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은 제로백이 최대 4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밟을게요. 최대 10초 동안. 이야! 와! 미쳤다. 약간 순간이동을 한 게 아닌가? 오, 변속 시스템도 들으셨어요? 아니 차를 뭐 좀 이렇게 만들죠? 확실히 고성능 차를 타고 있다라는 기분을 여실히 느껴주고 있습니다. 부스트 기능을 누르면 진짜 약간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살짝 뭔가 지면에서 떠다녀서 발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하네요. 최근에 아이오닉 9을 성능형을 타봤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9은 대형 SUV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무겁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사실 뭐 재밌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 차체가 작고 경량화가 진행이 된 GB60은 너무 재밌어요. 계속 밟고 싶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어서 GB60의 선의 능력도 살펴볼게요. 제가 타고 있는 GB60은 풀옵션이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측방 모니터부터 해가지고 주차 보조 기능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게 현대차랑 기아차는 연동이 안 되는데 제네시스 브랜드들은 이제 내 차 외장 바디 컬러 있잖아요. 그거랑 연동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은 화이트 바디인데 무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시 스포츠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사이드 볼스터 얘 있잖아요. 가이드 시트 얘가 팍 부풀면서 운전자를 쭉 하고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GB60 시트는 저 같은 체구에 진짜 잘 맞거든요. 오히려 덩치가 큰 남성분들은 조금 뭔가 타이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한테는 진짜 잘 맞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시트가 큰 차량들을 타게 되면 아무리 사이드 볼스터가 착 잡아주더라도 공간이 남거든요. 좀 좁은 회전 구간을 진입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쏠리기도 하는데 얘는 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슉슉. 회전 변경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연석을 밟을랑 말락 했거든요.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덩치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높게 잡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코너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게 4륜구동, 후륜 기반의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서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날렵하게 휙휙 잘 돌아가주고 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GB60 퍼포먼스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고요. 시속 70km 정도로 돌아 나가 볼게요. 야, 이거 진짜 날렵하다. 야, 야, 이거 미쳤어요. 이거 하중이동 없고 롤링 없고, 야, 무게중심 안정적이고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없고. 아니 이거 뭐죠? 제가 마그마를 탔나요? 아니 이런? 대박입니다. 아주 정직한 선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게 GB60이 SUV 차량이잖아요. 전고가 조금 높은. 보통 이제 SUV 차량들은 코너에서 기민한 회전 능력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세단 탄 것 같습니다. 세단 탄 것처럼 무게중심이 굉장히 아래쪽에 잘 잡혀있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요. 또한 이게 상시 4륜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차, 진짜 민첩함과 고른 구동력 장난이 아닙니다. 오, 요 차량으로 서킷 주행을 하면 저 진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조양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했을 때 딱 봐도 안정적이죠. 한 번 더 샥 했을 때, 보통 이게 그립력이 안 좋은 차들은 차량이 피칭도 나고 롤링도 나고 이렇게 웨이브가 져가지고 약간 불안함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근데 GB60 퍼포먼스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스포츠 세단을 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한 번 더 급주행 딱 이렇게 했을 때, 와,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그냥 고성능차 같아요. 고성능차 같습니다. 와, 너무나 재밌는데요. 재밌는 차량들은 제가 계속 달리고 싶고 계속 핸들을 꺾고 싶거든요. GB60 퍼포먼스 한정으로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좋을 뿐더러, 아, 이 진짜 능력이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약간 말을 더듬을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입니다. 가격만 조금 더 저렴했으면은 저 계약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만듦새도 뛰어나고, 아, 미쳤어요. 자, 여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 최신 HDA2가 들어가 있고요.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선 변경 깜빡이 누른 다음에 이게 그립 감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에서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차량이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선 안 보일 것 같은데 전방에 지금 HUD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HUD 그래픽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제가 ADAS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록 색깔, 민트 색깔 컬러로 이렇게 내 차가 가고 있다는 거를 컬러로 또 화살표로 2번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시인성이 너무 좋은데요? 기존에는 앞차만 그래픽을 나타내줬거든요. 근데 옆 차선에 가고 있는 차량들까지 HUD로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승용인지 상용인지도 구별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이런 HUD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제가 아주 열심히 아주 재밌게 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게 어제부터 탔거든요. GB60을. 막히는 도로 5, 고속주행 5대5 정도로 했을 때 현재 전비가 키로당 5.6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퍼포먼스는 스탠다드하고 비교했을 때 AWD도 들어가 있고 또 고성능을 지향하고 있고 또 공차 중량도 2.2톤에 육박하거든요.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전비가 막 미친 듯이 잘 나오는 차량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공인 복합 전비보다는 살짝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5.6km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배터리는 63%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94km. 이건 이제 공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이고 공조 시스템을 껐을 경우에는 302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63%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302km면은 고성능 전기차임을 감안한다면 괜찮은데요? 짠! 이번에는 신형 GB60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퍼포먼스 AWD 모델에 21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방지턱 구간을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오, 굉장히 스무스하게 방지턱을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두 번째 방지턱도 넘어갔는데요. 이게 화면으로 잘 안 느껴지시죠? 그만큼 제가 실제로 탑승했잖아요. 탑승자 입장에서 느끼더라도 고저차가 동일한 둔턱 구간은 진짜 편안하게 충격을 그냥 쑥 하고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신형 GB60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원래는 들어가 있었는데 쇼바 밸브를 개선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후륜에는 하이드로 부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부시와 비교했을 때 하이드로 부시는 안쪽에 유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좋고, 특히 지금처럼 맨홀 밟았습니다. 맨홀 밟았을 때 잔진동들을 빠르게 없애준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2열 승차감이 1열하고 비교했을 땐 살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GB60은 아무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재원 자체가 막 대형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휠하우스 가장 중간에 있는 1열이 가장 승차감이 편안했고요. 2열도 비슷하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이 되면서 잔진동들을 구형과 비교했을 때 잘 흡수해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인치 수는 19인치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요 정도 차체의 21인치는 오버스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어서 타이어에서 흡수를 못해주는 것들이 조금 크게 와닿습니다. 특히나 방지턱 구간에서는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맨홀 구간, 포트홀 구간, 좌우가 다른 구간, 그런 데서는 좀 충격들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다만 이게 한번 덜컹 하고 나서 잔여 진동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금도 맨홀 밟았거든요. 한 번에 잔여 진동 정도를 가져가긴 하지만 계속 우웅우웅 이러면서 자잘자잘한 진동들을 잘 흡수를 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노면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도심형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이런 험지 구간은 최대한 안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형 GB60 퍼포먼스 모델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전 모델 기준으로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9.4점으로 1등급, IIHS에서는 2025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GMP 기반의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륜 쪽에는 작긴 하지만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형 GB60 퍼포먼스 어떠냐? 늘어난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했다는 게 가장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저는 퍼포먼스 모델을 시승했기 때문에 강력하고 짜릿하고 화끈한 가속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가격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서울에서도 7,070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 라인은 6,1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는 신형 테슬라 모델 Y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퍼포먼스 모델 기준으로는 GB80, 아이오닉 9, BMW X3까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대가 제일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